예전의 학폭은요, 부모의 계급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계급이 결정되는 네. 그런 사회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싸움 잘하는 놈이 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네. 약간 힘의 논리였죠. 그렇지, 그냥 우리 네가 싸움- 제일 잘 친다며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이번 세대 학폭은 좀 달라졌죠. 내가 싸움을 잘하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로 나는 약자일 수 있는 거야. 왜? 배경 때문에. 더 글로리가 저는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고 봐요. 김은숙 작가가 그 지점을 건드린 건 솔직히 뽀록이라고 봅니다.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사실 뭐 이거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부터 유유히 내려온 인류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의 복수고, 그렇죠. 네, 피해자한테 감정이입하고, 감정이입하기 얼마나 좋아. 송혜교잖아. 맞아. 저것들이 성희교를 괴롭히네 막 이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이 모든 단점을 덮는 정말 최악은요, 또 튀어나온 백마탄 왕자예요. 이 새끼가 자꾸 백마탄 왕자 아닌 척을 졸라 하는데 개소리 하고 있는, 그냥 백마탄 왕자잖아. 내가 다른 사람이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 복수를 대행하게 한다면, 과연 송혜교는 무엇을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쌓아왔지? 차라리 피부 관리나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남자 꼬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시즌 2에서 이 남자가 많은 활약을 하면 할수록 송혜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20, 30대를 통으로 바쳤다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시즌 2. 사고가 나서 그 백마탄 왕자 뒤졌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 복수를 남에게 밀어요? 왜 자기 복수를 돈 많고 잘난 남자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버틴 거 아니에요? 누가 같아 삿대질 하시는 거야? 김은숙 작가님!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OTT 관련해서 OTT 워낙 많이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그냥 제 수준에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요새 더 글로리가 이제 네, 이제 곧 시즌 2? 네, 시즌 2가 시즌 2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더 글로리가 어쨌든 이렇게 인기를 되게 많이 끌고 사회적 반향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일단 학폭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죠, 지금. 그리고 이게 학폭이라는 게 사실은요, 예전의 학폭과 지금의 학폭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예전에 이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봤죠. 네, 최민식 씨 젊었을 때 나온. 네. 예전의 학폭은요, 그 학급 안에서 부모의 계급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계급이 결정되는 네. 그런 사회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싸움 잘하는 놈이 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약간 힘의 논리였죠. 그렇지, 그냥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야 언놈이 싸움 잘하고 네. 언놈이 깡 좋고 네가 싸움- 제일 잘 친다며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싸움할 때 형광등 빼가지고 야시 주고 이런 애들이 그냥 짱이었어. 너 부모님 뭐하냐 이거 아니 아니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번 세대 학폭은 좀 달라졌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정준희 교수님하고 권력형? 방송을 하다가 이 주제가 나왔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21세기 신분제 사회에 들어왔다. 의사 그렇죠. 자식이 의사 되고 정치인 아들이 정치인 되고. 실제로 지금 서울대 입학생들의 상당수가 강남 상고 출신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 그러니까 뭐 예전에 백윤식 씨 나왔던 싸움의 기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뭐냐 그러면 너 맨날 피똥 싼다? 네, 맞아요. 맨날 처맞고 사는 찐따가 네. 두려움이라는 병만 이겨내면 네가 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란 말이에요. 물론 희망적인 메시지. 물론 이게 뭐 희망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근데 이제 그런 싸움의 기술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예. 내가 싸움을 잘하는 거랑은 완전히 별개로 나는 약자일 수 있는 거야. 왜? 배경 때문에. 더 글로리가 저는 그 지점을 건드리고 있다고 봐요. 김은숙 작가가 그 지점을 건드린 건 솔직히 뽀록이라고 봅니다. 아씨 잘 나가다가 왜 또? 근데 이거 되게 공감된다. 그러니까 그게 꼭 그지 이제 그 네. 소재가 그래서 학폭이긴 하지만 네. 그 더 글로리가 갖고 있는 건 그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주는 공감은 우리 사회가 이미 그렇게 사다리 걷어치기가 되고 네. 유리천정을 아주 견고하게 신문제 쳐버리고 사회로 신문제 사회가 넘어가고.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 부모님이 잘 살고 부모님이 직업이 뭐고 이거에 따라서 결정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는 걸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해외에서도 좀 인기가 많다면서요. 예, 그거는 약간 좀 이런 지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왜냐면은 외국 쪽이 도리어 더 이게 짙게 뿌리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이 개봉했을 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우리나라 얘기라고 그러고, 브라질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그 우리나라 공감 코드가 있었다고 예. 그러더라고. 예. 왜냐면 수직적이니까요. 계급화가 이루어진 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그렇거든.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학폭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는 뭐 유럽 사회는 학폭이 없지 않냐. 누가 교실에서 막 누구 때리고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쟤들이
학폭을 알까? 그럼 호기심 때문에 보는 걸까? 이렇게 나 물어보고 싶었거든. 근데 외국이 없지 우리나라랑 않아요? 좀 다른 형태여서 그렇지 거기도 학폭은 괴롭힘? 있어요. 일단 예. 미국은 인종차별이 있죠. 예. 아시안들을 겁나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여기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것 같은데 누군가를 따돌리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누군가를 따돌리면서 친구와의 관계를 확립하고 이런 게 저는 어느 정도는 파리대왕이라는 뭐 문학 작품을 보면 거기서도 나오지만 센스이죠, 어느 정도는 파리대왕. 그게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 파리대왕. 파리대왕은 소설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화보다는 소설이 좋아요. 소설 예술이죠. 그 파리대왕이 더 플라이입니까? 아니요. 네. 더 플라이는 저 제프 골드브룸 나온 예, 영화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그 파리가 그 파리냐는 그 거죠. 파리는 그 파리가 아니고 파리대왕은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바알제붑. 어. 네, 벨제붑이라는 네. 성경에 나온 사탄입니다. 아, 네, 네. 네, 네. 벨제부브는 네. 거기 그 나오잖아요. 죄송한데 저한테 그- 손가락질 안 해주시면 아니요, 안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무시받으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박 의원님이 좋아할 만한 노래에 나와요. 아 예. 보헤미안 랩소디. 아 보헤미안 예. 그 퀸. 네 예. 예. 저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하는지 아니군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가 이 코너 하지 말자. 아니 왜 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 뭐 해외는 오히려 그렇게 뭔가 네.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인간 사는 세상이라면은 그 계급이 언제나 존재를 하고 그 계급에서 밀려난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충족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형태는 좀 공감 코드가 다르지만, 있다. 네. 근데 그 또 그렇게 학교라고 하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도 있지만 네. 전체적인 사회가 갖고 있는 일그러진 네. 인간의 본성들이 어떤 정글과 같은 야욕 네. 이런 것들이 욕망과 욕구들이 섞여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곳에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던져져 있는데 거기서는 부모의 배경이 아이들의 무기가 되는 세상이 되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숙 작가가 본인이 의도한 것 같지는 않고 잘 짚었다 라고 느껴지고요. 김숙 작가의 훌륭한 점은 이거죠. 아, 이 예, 학폭 이야기를 화끈한 복수극으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학 학폭을 당한 피해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데 사실 뭐 이거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부터 유유히 내려온 인류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의 복수극. 그렇죠. 네, 피해자한테 감정이입하고 감정이입하기 얼마나 좋아. 송혜교잖아. 맞아. 저것들이 성의교를 괴롭히네 막 이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감정이입하기 존나 좋잖아. 맞아. 거기다가 또 이게 그 악역 여기서 또 악역들 연기가 중요하잖아요. 악역들 얼마나 재수없고 얄밉습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친구 이름 뭐라 그러지 맨날? 연진이. 연진아. 연진아. 그 얘기할 때 진짜 연진아 보고 싶었어. 저는 근데 이 나레이션이 이 드라마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시즌 2까지 갈 드라마가 아닌데 시즌 1로 끝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몬테크리스토 백작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친한 친구였던 배신 때문에 감옥으로 가잖아요. 섬에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노인네를 만나. 노인네가 보물지도를 준단 말이야. 야, 여기대로 가면 보물 있어. 파서 네 가져. 갔더니 진짜 보물이 있네. 그래서 막 귀족 자기도 사고 막 떼부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대상들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드러내는 순간 내 복수가 실패할 확률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렇지.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돼? 조심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저 새끼가 만만하다 그러면 야 만약에 뭐 복수하려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럼 우리끼리 연대를 맺어가지고 아예 죽여버리자 이번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수 대상에게 나를 드러내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당해야지 당할 확률도 높지. 그렇지. 야 내가 너 복수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조심할 거 아니야 인간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냥 싸움이지 싸움. 그건 싸움이지. 싸움이지. 그래서 싸움이 되게 되면 송혜교는 혼자고 이쪽은 5명인데 이쪽이 사회적인 권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걸 훨씬 더 풍부하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불만은 이거예요. 왜 송혜교를 그렇게 공들여서 주인공을 만들어 놓고 멍청한 복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연진아 내가 너한테 복수하러 왔어 이러면서 그럼 연진이가 저 쌍년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면 어떡해? 저거 완전히 오체 분실을 해가지고 어디 저기 뭐야 필리핀 같은 데 던져버려야겠다 이러면은 어떡할 거냔 말이야.
왜 이렇게 송혜교를 멍청하게 만들어? 실제 약간 그런 복선 비슷한 게 나오긴 하죠.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저기 같이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요. 발생하잖아요. 남자.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이제 얘기로 이제 거의 마지막쯤이 끝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를 할 수 있긴 하죠. 그렇죠. 예, 이미 거기다 사는 것도 알고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송혜교가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야 내가 얘네들한테 복수할 건데 나 너의 비밀 얘네 들어온 비밀 하나 알고 있거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손잡고 복수하자. 근데 남자가 싫어. 퍽 이랬으면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어떡해? 그럼 이제 이거 안 만들었겠죠. 그러면 더 글로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예. 갑자기 뚝 끝나는 거죠. 예. 이게 드라마가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연진이에게 복수하려는 송혜교의 그 플랜은요 너무 허접해요. 얼마나 허접하냐 그러면 연진이네 집 가정부한테도 들키잖아. 맞아요. 네. 그 하다가 맞아. 네. 그 무슨 막 이렇게 뭐 쓰레기 봉투 이렇게 그래, 버리려다가 네. 심지어 나레이션은 망했다 네, 이렇게 망했다 이러자. 지도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거잖아. 거기서 만약에 그 여메란 배우가 그냥 이거 같이 복수해요 이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버렸으면 수갑 차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심지어 그 아줌마가 굉장한 능력자야. 그러니까. 엄청 염탐자하면서 잘하는. 네. 연진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래요. 이사장 집 가정부라고 하네요. 네. 이사장. 어쨌든 뭐 하여튼 그 저기 네. 맞아요. 가정부야. 그리고 정말 이 모든 단점을 덮는 정말 최악은요.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에 안 나오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지 또 튀어나온 백마탄 왕자예요. 그 저기 그 의사. 예. 이 새끼가 자꾸 백마탄 왕자 아닌 척을 졸라 하는데 자꾸 뭐 나도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나도 사실은 막 복수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막 복수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빠를 죽인 저 나쁜 놈 뭐. 개소리 하고 있는 그냥 백마탄 왕자잖아. 아니 솔직히 말이 아니 병원장 아들이래. 근데 아빠가 칼맞아 뒤졌어. 그래서 엄마밖에 안 남았고 이 병원 그냥 이 새끼가 다 물려받는 거 아니야. 재벌이란 얘기예요. 재벌인데 키 크지 잘생겼지. 잘생겼어. 심지어 송혜보다 젊지. 물론 실제로는 그 남자도 나이 많은 거기서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누가 봐도 송혜교 조카로 보이잖아요. 그죠? 송혜교 예뻐요. 송혜교 예쁜데 배성재가 그러더라고. 네. 그 더글로리 얘기하면서 이거 둘이 나이 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붙여놨어 막 이러더라고. 송혜교 예쁜데 솔직히 고모 정도로 보이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송혜교가 안 예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쁘죠. 예.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마치 막 킬빌 같은 복수극을 만들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바닥이 너무 얕다. 그리고 그 백마탄 왕자 캐릭터는 도대체 왜 나온 것인가? 클리셰를 다 때려 박은 거군요. 어쩌면 성공할 수 있는 얘는 거는. 마치 뭐 전혀 막 그 여자들이 선망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송혜교한테 뻑가가지고 그건 뭐 한 것도 아니야. 막말로 둘이 진짜 뭐라도 한번 했으면 송혜교를 못 잊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문자질하고 막 이런 솔직히 문자질 계속 보내는 그거 스토킹 아닙니까? 스토킹이잖아. 여자가 대답도 안 해주는데 몇 년 동안 문자를 보내는 미친 또라이지. 내가 그랬어 봐. 이러고 끝나 그냥. 스토킹 방지법이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내가 했어 봐. 내가 송혜교한테 몇 년 동안 그렇게 문자 보낸다고 생각해봐. 바로 경찰차 뒷자리에 앉는 거지 그냥. 머리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응? 근데 잘생긴 남자가 하니까 그게 또 도움이 된다네? 예. 이런 씨. 아니 원래 더 글로리는 나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또 시즌 2도 너무 기대돼가지고 네네네. 왜 재밌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걸 까네. 뭐 근데 더 글로리 같은 경우 잘 네. 만든 지점들도 있긴 하죠. 네. 특히 이제 저는 바둑을 운용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둑? 그 원래 건축학도를 꿈꾸고 있었다가 그걸 결국 포기하게 됐었는데 바둑을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남의 집을 바둑이 뭐 집을 이렇게 놓는 집을 짓는 형태인 것도 그렇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 남의 집을 뺏는 거기도 하다. 그리고 그 송혜교의 목표 자체가 남의 집을 뺏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행복을 뺏어버리는 네. 거니까 내가 근데, 뺏겼던 것처럼. 근데 송혜교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바둑 실력을 그 남자만 두고? 남자와 몇 판 두고 바로 획득을 했는가? 아씨 드라마잖아요. 송혜교인가 이세돌인가? 이거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영화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지점이 거슬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공을 멍청이로 만들었다. 두 번째 전혀 필요 없는 백낙하상 남자가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더 난잡하게 만들었다. 솔직히 협조자는 여메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여메란까지는 인정해 주려고 그랬어. 그래 복수하다가 뜻대로 안 됐는데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배랑까지는 오케이 인정. 근데 백마탄 왕자가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는 순간부터 물론 또 스포츠카 타고 안 나왔어요. 네, 저도 압니다. 이거는 그냥 클리셰로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런 순간 이 드라마의 설득력은 극적으로 떨어져 버렸다. 저는 시즌 2에서 이 부분을 김은숙 작가가 잘 조절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상 네. 시즌 2를 위한 포석이긴 하죠. 네. 왜냐면은 1에서는 그 남자가 하는 일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불안해 나는. 아 그래. 아, 젊은 야. 애라는 애. 시즌 네. 2에서 얘가 많은 일을 할까봐 너무 예. 불안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보낸 응. 거고 그러기 위해서 그 남자한테 응. 모든 거를 이제 고백을 한 그쵸. 거기 때문에. 근데 딱 보여주잖아. 만약에 이 남자가 나서서 송혜교의 복수를 대신한다라고 어. 한다면 과연 그럼 송혜교는 복수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아. 내가 다른 사람이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서 내 복수를 대행하게 한다면 과연 송혜교는 무엇을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그걸 쌓아왔지? 차라리 피부 관리나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남자 꼬시면 끝나는 거 아니야. 시즌 2에서 이 남자가 많은 활약을 하면 할수록 송혜교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 둘이 그 고백하기 전까지의 긴장감이 좋았어요. 둘 사이에 그러니까 그 남자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데 송혜교는 어떻게든 그걸 밀치려고 하고 왜냐면 자기의 복수심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밀치려고 하는 그 사이의 긴장감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만약 시즌 2에 그 남자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이건 네. 진짜 엉켜버리는 그러니까 거다. 흔한 김은숙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진 거라고는 예쁜 얼굴밖에 없는 여자가 성공한 남자 만나서 같이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 되는 건 그건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더 되버리면 안 그걸 된다, 그래서. 제가 꽤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시즌 2에서 망쳐지는 걸 원치 않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 이미 촬영은 다 끝났고 편집도 다 끝났고 공개 입자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면 좀 씁쓸할 것 같다. 아니 그러면 네. 어차피 시즌 2 모르죠. 네 어떻게 모르죠. 될지 모르죠.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죠. 전혀 우리가 알 모르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얘기된 거 없죠. 음. 예고편 안 근데 봤는데 예고로는 어떤 뭐 내용을 추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예고편을 그런 거 보니까 보니까 약간 불안해지는 게 그 음. 남자가 출연분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전 예고편 안 봤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딱 감이 있잖아요. 네. 시즌 2는 대충 어떻게 전개될 것 그 같아요? 연진이의 남편이 도구로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연진이 남편은 새로운 피해자거든. 아 그렇지. 어린 시절 연진의 피해자는 송혜교지만 성인이 된 연진의 피해자는 이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과연 연진의 이런 모습을 어디까지 알고 묵인했는가가 키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조금 다르게 갈 것 같은 게 그 네. 연진의 남편 같은 경우는 어쨌건 사회적 지위가 있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의 그걸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거를 이미 눈치를 챘는데도 눈치깠지. 예 그럼에도 전혀 도리어 그 딸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이런 그렇기 경우에는 때문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진의 편에 더 단단하게 붙겠죠. 예, 전 그럴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재밌어지겠죠. 예, 저는 약간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음. 그거가 딸의 정체를 알고도 전 처음에는 그가 송혜교가 그 남편을 꼬시려는 쪽으로 가는 건가 싶었어요. 근데 약간 좀 뒤에 흐름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는 이거는 이 남자가 도리어 최종 보스처럼 좀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 댓글 보니까 그 남자도 이제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 서로 연대감을 느낀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뭐랄까 하나만 얘기죠. 네. 사실 그 남자가 송혜교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게 복수에 대한 연대감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쁘고 바둑 잘 둬서. 그러니까요. 네. 송혜교가 예뻐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김은숙답게 이걸 멜로로 처리해 버리니까 화끈한 복수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극을 하는 와중에도 백마탄 왕자를 끝끝내 등장시켜서 멜로적인 판타지를 포기를 못하는 거지 김은숙 작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는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킬빌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복수란 차갑게 먹을수록 맛있는 음식이다. 근데 지금 연진이래. 송혜교의 복수는 너무 뜨겁고 너무 번거로워요.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래버려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물론 그러면 이제 드라마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즌 1 정도로 끝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딱 그 정도의 서사여야 해. 만약에 그 백마탄 왕자가 나와가지고 막 칼질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연진이는 뭘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인내해 왔냐는 거야. 그렇지. 연진이는 왜 자기 인생을 다 복수에 바쳤는데. 20, 30대를 통으로 바쳤다며. 그럼 연진이래. 송혜교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시즌 2. 사고가 나서 그 백마탄 왕자 뒤졌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시즌 2 시작했는데 길 건너다가 나 죽어.
아니면 저 살인마 새끼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새끼 칼질하고 잡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량을 좀 빼고. 송혜교 옆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복수는 오롯이 송혜교의 것이 되어야만 해요. 네. 그래서 송혜교가 그냥 다 칼질해버리는. 네, 송혜교가 어떤 방식이 됐든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는요, 이 사람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서 외로워가지고 말려 죽이는 복수였단 말이에요. 끔찍하네. 그거 그런 끔찍하네. 복수가 돼도 좋고 킬빌식에 화끈하게 찢어 죽이는 복수가 돼도 좋아요. 하지만 그 주체는 송혜교가 되어야 해요. 절대 부부 복수국이 되면 안 돼. 커플 복수국이 되면 안 된다고. 네? 더킹처럼 망하고 싶어? 안 돼. 친절한 금자씨는. 네, 친절한 씨 말 잘 나왔는데 친절한 금자씨에서도 친절한 금자씨가 어린 남자랑 섹스한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금자씨가 그 남자한테 복수를 시킵니까? 안 하지. 가까이도 못 오게 하잖아요. 맞아. 이건 내 성전이야, 내 싸움이야. 네가 왜 끼어들어 이러잖아요. 그러네. 이게 주체적인 여성상 아닙니까? 아하. 왜 자기 복수를 남에게 밀어요? 왜 자기 복수를 돈 많고 잘난 남자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버틴 거 아니에요? 누가 같아 삿대질 하시는 거야? 김은숙 작가님, 자기 힘으로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 아줌마까지는 그러니까 서로의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도와주는 탐정하시는. 그리고 계급 자체가 다른 거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은 계급 타파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갔던 거죠. 공감 코드는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너 부모님이 뭐야, 너 물려받은 돈이 얼마나 있어, 이거에 따라서 갈라져 버리는 세상에 대한 계급 계급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의 공감인데 그게 다 여기서 멜로라는 걸 통해서 다 섞여 버리면 사람들이 에이씨.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날카로웠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날카로웠던 어떤 진짜 처음에 송혜교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혼자 살아나가는 장면 보면은 마치 그런 막 이렇게 칼 장인이 칼을 이렇게 싹싹 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맞아.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칼로 버터를 자르기 시작하니까 느끼해지잖아. 뭔지 알아. 야, 네 더글로리를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모로 제가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애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애정이 없으면 아까 공조 2처럼 얘기했겠죠. 근데 공조 2처럼은 얘기 안 하잖아. 그 이유는 뭐야? 이건 좋은 작품이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지점을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은 날카롭게 잘 살리시라는 거죠. 어허.